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어제 비자카드도 그렇고 금융기관들에서 이제는 조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그런 시그널들이 보입니다. 타이밍이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지금 계속해서 은행권들이 준비를 한다는 거,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서로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개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이미 오래전부터 시티뱅크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회사들과 굉장히 많은 파트너십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파트너십 관계를 맺은 건 스위스 기반을 둔 암호화폐 보관 회사 메타코를 선택을 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원활하고 안전하게 저장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을 했고, 또 보란테라는 굉장히 유명한 결제 네트워크 회사와 협력 관계를 가졌죠. 이미 어쨌든 시티뱅크는 새로운 기본 디지털 자산과 함께 기존 투자 자산의 디지털화가 증가하는 것을 목격을 했고, 우리는 고객과 점점 더 관련성이 높아지는 디지털 자산 클래스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보란테와 시티뱅크 그리고 XRP, 이게 지금 작년 1월 기사예요. 시티뱅크가 리플 파트너 보란테의 볼페이와 파트너십 확장을 했다는 기사. 어제 비자카드와 리플과의 관계, 점점 제가 생각하는 틀이 짜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틀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1월에 리플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보란테와 시티뱅크의 협력. 시티 재무 및 무역 솔루션은 지불 및 금융 메시징 솔루션의 글로벌 제공업체인 리플 파트너 보란테 테크놀로지와 오랜 파트너십 연장을 발표를 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ISO 20022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표준 ISO 20022. 자넷 옐런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이 시스템을 빨리 구동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급증을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보란테는 인기 있는 볼페이 지불 처리 솔루션에 리플렛을 사용하는 주요 리플 파트너이기 때문에 보란테와 시티은행 간의 이 소식은 리플과 XRP 커뮤니티에 큰 도움이 된다. SEC 소송 이전에 리플은 일본 대기업 SBI 홀딩스를 비롯한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은행 파트너와 함께 리플렛 기술을 통해 국경 간 송금 솔루션 제공업체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미국에서 리플과 XRP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지만 리플은 여전히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송금 기술 솔루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 이외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 대부분은 리플과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을 하면서 이 파트너십 관계의 지원을 확장하고 있다. 무너지는 금융 인프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기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기술을 통합해야 하는 수요와 필요성이 너무너무 높아졌다. ISO 20022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미국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송금 통로 중 하나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한 발판을 마련한 핀테크로의 세계 움직임으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보란테 회사 사이트를 한번 가볼까요? 이게 지금 보란테 회사의 사이트입니다. 볼페이는 모든 주요 국경 간 결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고, 지금 리플 그리고 스위프트 이렇게 같이 나와 있습니다. 리플과 스위프트의 관계는 저는 적대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스위프트가 구금융, 그리고 스위프트의 2.0은 결국 리플이 되게 될 겁니다. 국제 송금뿐만 아니라 너무나 일을 잘하죠. 그리고 이제 보란테에서 제시를 해놓은 사진 한 장이 있는데, 요게 지금 국경 간 송금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렇게 잘 도표로 만들어 놓은 사진입니다. 뱅크 A에서 뱅크 B로 보내는 국경 간 송금, 그 사이에 지금 리플과 보란테가 그 역할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 뭐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모르는 것들. 금융은, 그리고 돈은 항상 조용히 움직입니다. 대놓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그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단순간에. 제가 자꾸 XRP 리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호재가 많은 코인이다, 발표만 하면 된다 라고 표현을 많이 했지만 결국 그게 현실화 될 겁니다. 어제 비자카드 그리고 오늘 시티은행, 리플이 안 엮인 데가 없어요. 디지털 안에서 거래되는 모든 통화의 최상위 계층에서 결국 리플이 그 모든 일 처리를 해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들이 세이브가 됩니다. 안 쓸 이유가 1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거의 90여 개국에서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뭘까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런데 가장 두려운 건 이 더블 스펜딩이죠. 이중지불. 사진이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도 별 상관이 없죠.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디지털 달러가 나오고 디지털 유로화가 나오고 디지털 위안화가 유통이 되는데 어느 나라라도 단 한 번에 이중지불이 발생을 한다면, 돈이 복사가 돼서 똑같은 1달러짜리가 유통이 되게 된다면 그 어느 국가가 미국의 달러를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 어떤 무역 거래에서도 달러를 받는 국가는 없을 겁니다.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리플 XRP는 엄청난 시험 테스트를 했죠. 그리고 검증이 됐고, 검증이 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리플을, XRP를. 그러게 되면 결론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면 굳이 그 돈을 들여가면서 디지털 달러를, 디지털 유로화를 유통하려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구상이에요. 이거는 이미 400여 개가 되는 금융기관과 파트너십 관계가 있고, XRP 레저는 이미 검증이 됐고 XRP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통로를 뚫어놨어요. 이렇게 안전하고 확장성도 빠르고 속도도 빠른 애를 두고 왜 뭔가를 만들려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XRP 리플을 SEC에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전적으로 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보세요. 제 생각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중 지불이 된다, 더블 스펜딩이 된다. 현금이야. 내가 누군가에게 10,000원을 주면 제 호주머니에 10,000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돈이 디지털 안에서 복사가 돼서 뿌려진다면 이거는 그 어떤 나라든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 나라의 신뢰도가 A에서 아마 Z까지는 가버릴 수 있어요. 아무도 그 나라와 무역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그냥 안전한 하나를 같이 써야 되는 게 맞죠. 아니면 각국 디지털 화폐가 출시가 되더라도 그 모든 에스크로 처리를 한 놈이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XRP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때고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 대 SEC 소송 관련 기사가 또 요새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네요. 비트코인이 떨어지니까 좀 조용하더니 빨리 끝나겠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낚이지 않을 겁니다. 그냥 끝나지 마라. 지겹다 지겨워. 썸네일도 그냥 아주 잘 써요. 리플 대 SEC 소송의 방향이 임박할 수 있는 주요 법원 결정이 남아있다. 별로 안 궁금해요. 이제 지긋지긋해서 끝날 것 같아요. 내용도 별로 읽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끝날 겁니다. 곧. 그렇게 막 더워지기 전에. 제롬 파월이 대놓고 이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 같다고 이제 실토를 했어요. 얼마 전에 바이든과 자넷 옐런은 경기 침체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아주 그냥 사람을 갖고 놀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결국 제롬 파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죠. 미 정부도 제롬 파월의 승인하에 돈을 갖다 씁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어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어떤 권력도 별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가 없죠. 경기 침체에는 결국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께 먼저 그 어려움이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단계 도미노식으로 점점 밑에서부터 붕괴가 되겠죠.
그러게 되면 이제 또 금융 위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을 한 돈들이 그게 내년부터 제대로 회수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내년 돼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초과 3간 불태우면 8월부터는 굉장히 경기가 심각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XRP 대 SEC 소송은 곧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겠죠. 이거 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별로 안 궁금해요. 그냥 때 되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떨어지는데 XRP 리플 혼자 널뛰기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자의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이 또 NFT 영토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자동차 회사 로터스카 파트너십. 리플은 오늘 또 열릴 중. 이런 게 호재죠. 지금 가격에는 상관없는 호재들이지만 물꼬만 트이면 그냥 아주 한 방에 올라갑니다. 리플 메타버스 이야기는 제가 리플더 메타버스에 뛰어들었다. 며칠 전에 제가 했던 내용이고, NFT의 시장성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NFT가 굉장히 중요해요. NFT를 한다. 그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겠다는 거와 똑같죠. NFT 안에서 계약서를 써야 되니까. 오늘은 뭐 리플 스페셜이네요. 리플 또 캐나다에 사무실을 오픈했다는 기사를 또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제가 노파심에 이야기 드리는데 김치 코인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단타로는 어쩔지 몰라도 장투용으로 갖고 가기에는 약간 위험성이 커요. 우리나라에서 ICO가 안 되기 때문에 싱가포르에 적을 두고 많이 회사 설립을 하는데, 싱가포르 가봤더니 회사 주소지에 회사 자체가 없는 코인들이 많아요. 은근히 김치 코인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락이 끝나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이번 상승은 다른 때와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호불호가 확실히 갈릴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진카들만 상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방치해 두지 마세요. 김치코인들 갖고 계신다면 상승장일 때 충분히 털어버리고 시총 12, 시총 15위 정도에 있는 코인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